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준비한 논문은 이제 Data Free Universal Adversarial Perturbation and Black Box Attack이고요. ICCV의 2021년도에 투고된 논문입니다. 그 샤오닝 장 교수님의 논문이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로는 이제 간단하게 이 해당 논문에서 어떤 거를 이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소개와 이제 백그라운드로 릴레이티드 워크를 이제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논문에서 유니버설 어드버서리얼 어택과 이제 좀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네, 경희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이제 샤오닝 장 교수님이고요. 이제 이 샤오닝 장 교수님은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관해서 좀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중에서도 유니버설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이제 위주로 많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본 논문도 이제 유니버설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관한 논문이 되고요. 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이제 untargeted UAP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 non-targeted UAP라고도 하는데 이 non-targeted UAP는 보통 따로 타겟이 되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설정하지 않고 잘못 그라운드 트루스 미리 정해진 그라운드 트루스와 분류를 하게끔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태스크인데 이런 untargeted UAP에서도 targeted UAP와 비슷하게 어떤 도미넌트, 어떤 주요한 하나의 라벨로만 거의 분류를 한다라는 어떤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버스트 샘플, 즉 이제 잘 속지 않는 어떤 기존 어떤 샘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주로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많이 쓰이는데 좀 새로운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 함수를 이제 좀 로스 함수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UAP와 이제 데이터가 필요 없는 어떤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서 이제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험을 진행한 논문입니다. 네, 먼저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또 다들 많이 이제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먼저 input X가 이제 57.7% 컨피던스 스코어로 이렇게 판다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X에 대해서 잘못 분류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래서 기존 다른 딥러닝 방법과 다르게 플러스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이제 X에 대해서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인풋 이미지 X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퍼터베이션을 더해서 이제 잘못 분류를 하게끔 이제 기본으로 긴팔 원숭이로 분류를 하게끔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의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버설 어드버서리얼 퍼터베이션 UAP는 이제 전에는 이미지마다 하나의 어떤 퍼터베이션 을 생성하였다면은 이제 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드버서리 어떤 퍼터베이션 값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잘못 분류를 성공했으면은 또 이제 다른 샘플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니버설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untargeted 어택과 targeted 어택으로 또 어드버서리얼 어택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까와 같은 이미지인데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인풋 이미지에 퍼터베이션을 더했을 때 untargeted는 따로 이제 판다로 분류를 하지 않으면 되는 즉 어떤 기본 도켓 어느 걸로 분류를 해도 이제 되는 그런 태스크고 타겟티드 어택은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닌 다른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이걸 어떤 기본이라고 미리 하나를 정해놓고 이거에 가깝게끔 학습을 하는
그런 태스크가 됩니다. 본 논문에선 주로 언타겟티드 어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언타겟티드 어택은 주로 꼭 이렇진 않은데 주로 이제 리스트 라이클리 클래스 방법을 써서 이제 기존에 분류했던 어떤 프레딕트 값과 여기서 아그민 함수에 해당하는 어떤 가장 로직 값이 가장 비슷하지 않는 그런 걸 타겟으로 삼아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타겟티드 UAP는 미리 하나를 전에 그림처럼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에 가까워지게끔 잘못된 타겟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 이제 논문에 대한 이제 설명을 본격적으로 하면은 이제 처음에 본 논문에서는 언타겟티드 UAP 태스크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퍼터베이션을 더했을 때 어떤 기존 값의 어떤 예측 값이 다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해시 달려있지 않는 K는 그냥 그 어떤 모델에 넣었을 때 로직 벡터 값이라고 이제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쓰이니까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K 햇은 이제 argmax를 적용한, 즉 이제 프레딕트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로직 벡터 값은 이제 그 argmax를 적용하기 전이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하기 쉽고요. 그리고 이제 L 인피니트 놈으로 이제 버짓 값을 이제 10으로 잡고 이제 본 논문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좀 새로운 로스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로스는 이제 특징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어떤 셀프 슈퍼바이스한 상황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고, 이제 성능도 기존과 거의 경쟁력 있는 성능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먼저 뒤에 그 모델에 넣었을 때 로직 값,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미지를 모델에 넣었을 때 로직 값과, 그리고 펄터베이션을 더한 이미지, 그러니까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넣었을 때 로직 값 사이의 유사도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비슷하지 않게끔 하는 로스가 되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펄터베이션 값만 이제 모델에 넣은 로직 값과 이제 다른 어드버서리 이그젬플 로직 값과 유사도를 이제 최대화하는 쪽으로 하는 방향의 이제 로스 두 가지를 제시를 하였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제 이것도 펄터베이션이 비슷하게 0으로 초기화됐는데, 이게 배치 단위마다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서 그 평균값의 그레디언트 값으로 이제 펄터베이션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보면은 코사인 이제 디폴 UAP는 전에 설명했던 가장 기초적인 UAP 방법인데, 거기서 디폴을 적용한 방법이고, 이 세 가지 메소드는 이제 제너레이티브한 모델, 생성 모델을 이용하여서 펄터베이션을 따로 만들어서 좀 성능을 기존 UAP보다 좀 높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DF UAP도 비슷하게 도메인 풀링 UAP 다른 기존에 이제 주었던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방법을 썼을 때는, 코사인 로스를 적용했을 때는, 기존과 다르게 라벨 값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좀 굉장히 잘 나옴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코사인 함수 중에서, 이 첫 번째 버전이 좀 성능이 좋게 나와서, 이 첫 번째 코사인 시밀라리티 로스 펑션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타겟티드 UAP에 대한 여기서는 흥미로운 어떤 현상을 소개하는데, 이 흥미로운 현상이란 게 전에 설명했다시피 타겟티드 UAP처럼 어느 그 타겟을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하나의 어떤 도미넌트한 라벨로 이제 분류를 하는 현상을 이제 말하는데, 이제 전 UAP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도미넌트 라벨이 이미지 영역에서 좀 크게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잘못 분류한다. 라는 그래서 이제 도미넌트 라벨로 분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했는데, 본 저자는 여기서 이 설명에 대한 좀, 어찌 보면 반론을 제시하고 좀 추가적인 설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모델을 학습할 때 하나의 클래스를 가진 어떤 데이터셋으로만 하나의 클래스로 제한을 두고 학습을 하는데, 이때 이렇게 하면은 도미넌트 라벨 클래스가 그때마다 다 변화하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도미넌트 라벨을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근데 인퍼런스를 할 때는 이제 데이터셋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레인 클래스를 이제 하나로 바꿨는데 도미넌트 라벨이 바뀌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전 그 UAP 저자들의 설명의 타당성에 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설명이었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설명으로는 여기서 그 펄터베이션 값을 이제 그 모델에 넣어서 얻은 로짓 벡터 그 하나의 값과, 그리고 이제 그 오리지널 이미지에 펄터베이션을 더했을 때 그 로짓 값들에 이거는 x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평균 값을 넣는데, 여기에 대한 분포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RX 그 도미넌트한 라벨이 이 어떤 펄터베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분포를 통해서 전에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 로스에서 KV와 KX 더하기 V의 어떤 시밀러리티를 이제 최대화하는 쪽으로 그런 학습하는 두 번째 로스가 있었는데, 이러한 분포를 통해서 그 두 개를 비슷하게 하면은 좀 하는 게 그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어떤 지표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스트한 샘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는데요. 로버스트 샘플은 진짜 그 펄터베이션을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분류를 하게 되는, 즉 이제 잘 속지 않는 샘플을 말하고, 이거를 이제 아래 그 실험들을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제 VGG16을 타겟 모델로 한 여러 5개의 종류의 UAP를 이제 서로 이제 얼마나 겹치는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1438개 중에 이렇게 다들 1000개가 넘는 개수로 좀 어드베리얼 샘플이 많이 겹치고, 그리고 이제 모델마다 UAP를 만들고 그 UAP들이 적용한 그 어드베리얼 샘플, 그 로버스트한 샘플을 얼마나 겹치는지 또 그것도 확인했는데, 만약 모델이 다르더라도 이제 어드베리얼 샘플이 좀 많은 숫자로 겹치는 그런 실험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샘플의 로버스트니스를 결정하는 어떤 요인을 이제 시각화를 해서 좀 알아보면은 로버스트한 샘플과 이제 잘 속는 취약한 어떤 샘플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로버스트 샘플들은 좀 하이 프리퀀시한 영역이 좀 되게 많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잘 속는 샘플은 이제 그에 비해서 좀 하이 프리퀀시 샘플이 좀 낮고, 그리고 로버스트 샘플이 그래서 좀 엣지 부분과 좀 대비되는 고대비 부분이 좀 많은 그런 이미지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모델에 상관없이 좀 잘 속지 않는 샘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UAP를 만드는데, 이때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나 데이터가 매우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 트레이닝 데이터를 매우 조금만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을 둔 상황에서의 어떤 UAP를 만드는 방법인데, 먼저 트레이닝 샘플이 굉장히 적을 때 보통 이제 그냥 그 적은 샘플로만 학습을 하면은 이제 오버피팅이 되기 때문에 쿨링 레이트가 되게
낮을 수밖에 없어서 보통 많은 방법들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쓰면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에 따라서 또 성능이 많이 좀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때 전에 제시한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 어떤 코사인 UAP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은 라벨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적용했을 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도 되게 높은 쿨링 레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그런 결과를 이제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샘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잘 속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예 없을 때인데, 이때는 또 어떤 인위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임의의 이미지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UAP를 만드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직소 이미지라고 이제 이렇게 아래에 보는 이런 그림처럼 이런 이미지를 임의로 생성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UAP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소 이미지로 트레이닝을 해도 되게 이 직소 이미지는 이제 좀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어떤 오리지널 이미지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 로컬리 스무스를 썼고, 그리고 프리퀀시 패턴을 좀 다양화를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능을 보면은 이거는 디풀 UAP는 데이터가 모두 있는 상태로 이제 했을 때 풀링 레이트인데, 사실 평균 값은 오히려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나오고, 이제 값이 비슷비슷하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피셜 이미지를 뭘로 썼냐에 따른 이제 결과인데, 이거를 이제 직소 이미지 말고도 뭐 유니폼한 랜덤 노이즈나 가우시안 노이즈, 어떤 플랫한 이미지로도 각각 실험을 했고, 그리고 프리퀀시를 좀 다양했을 때나 고정했을 때 실험했을 때 좀 다양하게 실험했는데, 이 프리퀀시를 다양한 직소 이미지가 좀 성능이 제일 높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 사이즈를 어댑티브하게 좀 적용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아래 보시면은 레귤러 UAP는 그냥 일반적인 UAP고, 어댑티브 UAP는 그 트레이닝을 할 때 UAP 사이즈를 좀 다양하게 해서 학습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UAP가 224일 때는 기존보다 성능이 좀 낮을진 몰라도 대체적으로 더 높게 나오고, 더 이제 좀 봐야 될 점은 이제 이 어댑티브 UAP를 썼을 때 그 다른 트랜스퍼러빌리티 리설트는 이제 여기서 VGG 16으로 한 어드베서리 이그젬플을 다른 모델에서 이제 적용했을 때 얼마나 이제 풀링 레이트가 되는지, 즉 이제 서브스티튜드 모델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표인데, 좀 다른 모델에 적용했을 때 대체적으로 성능이 모두 어댑티브하게 하면은 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어택을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블랙박스 어택을 체커보드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였는데, 이거는 또 유니버설 어드버서리 퍼터베이션 형식으로 딱 하나의 이제 어떤 UAP를 체커보드로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옵티마이제이션이 없는, 즉 어떤 업데이트 같은 그렇게 학습을 하지 않는 방법이고, 어떤 반복적인 수직 방향 라인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체커보드 패턴 세 가지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리전탈과 버티컬 패턴은 그 간격을 각각 2픽셀로 고정을 했었을 때 가장 경험적으로 잘 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체커보드의 사이즈는 2x2가 됩니다. 이제 호리전탈 방향으로 픽셀 값은 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버티컬 방향으로는 값이 버짓 값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값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미지를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면은, 이거는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 좀 값을 키운 값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그리고 체커보드, 다음과 같이 이런 2픽셀 간격으로 되어 있는 어떤 UAP를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적용을 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능을 보면은 다른 비교된 부분은 이제 블랙박스 어택이긴 한데 UAP에 대한 부분은 아닌 다른 그 오토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진 오토 인코더로 이루어진 어떤 모델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체커보드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그 비교된 방법인데 먼저 이 로테이트 방법과 이 직수 방법은 이제 라벨이 없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형태로 이제 학습이 되고 프로토타이피컬은 이제 라벨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를 다음과 같은 이제 로스 펑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MS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제 거친 이미지와 어떤 MSE 형태를 띠고 있고, 이것도 이제 이거는 라벨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띄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정하는데 다음과 같이 어떤 소프트맥스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처음 소개드렸던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이제 FGSM이라고도 하는데 이터레이티브한 FGSM 방법으로 이제 어떤 한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서브스티튜트 방법을 통해서 블랙박스 어택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하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른 비욘더 이런 방법들은 그리고 이 방법에서는 이런 샘플 이미지를 20장 내외의 엄청 적은 수의 샘플로만 이제 학습을 하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비욘더와 같은 경우는 모든 샘플을 가지고 학습을 한 모델이고, 그리고 체커보드로만 학습을 했었을 때, 근데 기존 다른 UAP 방법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전의 방법들에 비해 에버리지 어큐러시가 더 낮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능이 더 체커보드를 넣었을 때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더 잘 속인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non-FT SVD 이거 세 개의 차이점은 프리에 트랜스폼이나 SVD를 통해서 이제 그 하이 프리퀀시 영역을 좀 제거를 해서 성능을 높인 그런 부분입니다. 전에 그 로버스트한 샘플의 특징 중에서 하이 프리퀀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하이 프리퀀시를 줄이고 로버스트한 그런 요소를 좀 줄였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horizontal 라인과 vertical 라인, 그리고 어떤 유니폼한 노이즈 패턴 썼을 때 세 가지를 비교를 이제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vertical 라인일 때 가장 어큐러시가 낮게 나와서 성능이 제일 좋음을 알 수 있고, 일단 이런 유니폼한 노이즈 패턴보다는 훨씬 잘 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떤 전에 했던 어떤 체커보드 패턴과 유니폼한 노이즈를 비교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때는 이 노란색 선은 그 이미지와 그 두 개 합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대한 어떤 코사인 유사도인데, 이거는 전에 그 로스에서 설명했다시피 낮을수록 좋고, 이 퍼터베이션과 퍼터베이션을 합친 어떤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대해서는 그 코사인 유사도가 높을수록 좋은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체커보드인 경우 그 VGG 레이어의 어떤 낮은 단이나 높은 단에서도 다 좀 좋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에 반면에서 이걸 유니폼한 노이즈를 썼을 때는 좀 낮은 레이어에서만 잘 되고 있다.
잘 어떻게 풀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체크보드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본 논문에서는 이런 도미넌트 라벨 현상을, 이제 언타겟티드 UAP에서 왜 나타나는지 좀 설명을 하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어떤 필요성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코사인 시밀러리티 로스를 새롭게 제시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직소 이미지와 같이 이제 좀 데이터가 없을 때도 잘 되는 방법을 찾고,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의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코사인 시밀러리티 함수를 씀으로써 어그멘테이션의 영향을 좀 줄이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체커보드와 같은 패턴으로 충분히 이제 그 UAP 블랙박스 어택에서 충분한 성능을 좀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